중년의 남자는 피맛이 좋다. 너무 그걸 재밌게 잘 쳐줘가지고. 단군 이래로 이렇게 한국 문화가 대중적으로 융성한 적은 없었다. 전 세계에서. 이미 지금 매진이에요. 여러 우리 감독들의 개성을 존중을 많이 해주시고 자유도를 되게 많이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또 목이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겨가지고 이명세 감독님 때문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잡지 표지 모델 얘기하지 말고 사인이 와서. 이번 킬러스의 첫 번째 에피소드 변신을 연출한 김종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킬러스에서 컨트랙터스를 연출한 노덕입니다. 더 킬러스에서 배우로 출연한 심은경입니다. 더 킬러스에서 세 번째 그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자 김은희 작가의 남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무성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 이명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개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가 지금 뉴욕에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전혀 보질 않았어요. 다른 감독님들 거. 왜냐면 그게 저는 조그만 컴퓨터에서 스크리너로 보는 게 제대로 된 극장에서 처음 보게 됐는데 그게 또 뉴욕이고 전체를 한번 보는 기분이 좀 설레이고 되게 이런 경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제 거를 이제 뭐 믹싱이나 뭐 후반 작업하면서 큰 스크린에서 보긴 했는데 감독님들 거를 이렇게 조그만 컴퓨터에서 보는 게 영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일부러 아끼셨군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 라인이나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몰라요. 아 진짜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관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좋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 작품에서는 잡지 표지 모델로서 이제 나왔고요. 이제 나머지 작품에서는 이제 역할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잡지 표지 모델 얘기하지 말고 사인이 와서 굉장히 노동 집약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아주 심플하면서 임팩트 있게. 맞아요. 접니다. 그렇게 잠깐 치고 빠지시더라고요. 그 이미 다 캐스팅이 되셨다 그래서 네. 뭐 할 거 없냐고 근데 이미 다 끝났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철벽을 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출연을 못했어요. 아 진짜요? 그렇게 되신 거였어요? 에피소드인가요? 네, 배우로서 참여를 했지만 이제 뭔가 모든 작품에서 어떤 역할, 연기를 다 했다기보다는 한 작품에서는 사진으로서 또 등장을 하고 그런 어떤 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게 탁 그냥 내 옷을 입은 것 같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장르가 가장 편하신가요? 가장 어려운 장르는 코미디거든요. 사실 코미디라는 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연출적인 부분이랑 이제 배우의 연기 합이 또 가장 잘 맞아야 되는 장르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치밀하게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르여가지고 가장 어려운 장르거든요. 그 더 킬러스를 위해서 6분의 감독님이 모이셨잖아요. 원래가 좀 친분이 있으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만들어보자 계획을 하신 건가요? 서울 예대 동문들이 맨 처음엔 모였었어요. 예대 영화과 출신 감독들이 모여서 한번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재미난 작업을 해보자. 잘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게 서울 예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독립영화 감독이든 확장될 수 있는 영화 작업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이 시작을 했죠. 6명의 감독이 참여했는데 4명의 영화만이 이렇게 묶여서 상영되는 거죠. 예. 볼 수 있으시겠지만 뭐 OTT 향후에 여기 플랫폼이 확실히 정해지면은 나머지 2편의
재밌는 영화도 다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황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는 이제 6개 프로젝트를 해서 계속 이제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 것들을 하다가 이게 영화로 배급이 결정되면서 이제 6개를 하면 이제 러닝타임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4편을 먼저 영화의 형태로 소개하고 이후에 또 이제 다른 영화들을 소개를 하자, 이런 게 이제 이 영화의 전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2 영화도 굉장히 개성 있고 멋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같이 보여드릴 날도 저희가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독님들이 보통 개성이 엄청 강하시잖아요. 합이 잘 맞으셨나요? 저희가 이명세 감독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과 약간 지지와 약간 이 마음으로 뭉친 거는 있거든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이제 거장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역시 이명세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너무 이제 소중했고 그래서 그 이명세 감독님께서도 여러 우리 감독들의 개성을 존중을 많이 해주시고 자유도를 되게 많이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떠세요? 네? 떠냐 목이 지금 뉴욕이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목이 약간 잠겼어요. 목이 좀 많이 잠겨가지고 이명세 감독님 때문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그 한류가 여러 가지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영화 자체도 이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사실 축구로 치면은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축구에서 한국 최고의 슈퍼스타지만 태초에 차범근이 있었다. 그 차범근 같은 분이 바로 이명세 감독님이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명세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자랐고 많은 영향들을 받아서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 국내 시장은 조금 위축돼서 사실은 조금 안타깝죠.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극장 산업들 자체들이 잠깐 하향세에 접어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요즘에는. 한 편 한 편의 에피소드마다 감독님들이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목이 변신인데 저도 그 전에 했던 장르하고 좀 다른 변신을 해봤다,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그런 거에서 굉장히 큰 자유와 즐거움을 느낀 작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리고 감독님은 직접 뵈니까 더 의외고 그 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중년의 남자는 피맛이 좋다. 근데 또 너무 그걸 재밌게 잘 쳐줘가지고. 사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는 이제 이명세 감독님이 처음에 어떤 그 주제적인 것 키워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고민을 할 수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애초에 이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이명세 감독님의 대한 어떤 영향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영화에 좀 녹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업자들의 그 3인조를 이제 결성을 한 이유가 저는 이명세 감독님의 개그맨에 대해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거기 그 개그맨에 나왔던 3인조를 좀 오마주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 3인조 중에 한 명이 이명세 감독님 혈육 정말요? 얼굴에 이게 분대하고 성형하고 배우가 되고 싶다. 여러모로 이제 그 어떤 감독님에 대한 애정을 이 작품에 많이 좀 담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른 감독님들하고 좀 다르게 시대적 배경이 옛날로 가고 있는데 1979년 10월 26일 날 밤에 벌어지는 이야기, 어촌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약간 저의 나름대로는 그것들을 조금 비유했다고 할까요? 새로운 봄이 오길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악당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선인이 아닌 그런 되게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들이 조금 비유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고, 그리고 각자 서로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 관계성 같은 것들에 좀 중점을 둬서 저는 좀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크린이라고 하는 뭐 극장 수도 뭐 감소되고 뭐 팬데믹 이후로 그런 데서 우리가 한번 영화에 대해서 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화의 본질적인 것들, 영화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목도 무성 영화고, 그게 또 흑백의 어떤 화면이 주는 어떤 분위기. 조금 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스토리가 있는 어떤 얘기라고 한다면 전 영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서 영화가 과연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을 제가 좀 부연 설명해드리자면은 연출력에 비해서 표현력은 좀 낮으세요. 근데 뭐냐면 이제 사실 지금 현재의 영화는 예술이라기보다는 산업적 측면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과거의 영화들이 가졌던 예술적 본성,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들을 약간 풍자 이야기에 녹여서 풍자해서 그리고 무성 영화 순수했던 그 시절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영화를 사랑하시는 전 세계 영화 팬분들에게 K 영화 대표 주자로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어떤 한국 영화의 대표 주자는 아닌데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기생충이란 영화가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었고, 네, 또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도 재작년쯤에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 또 상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도 한국의 배우로서 너무 그 사실에 기쁘고 부디 저희 더 킬러스도 뉴욕 아시안 영화제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한국 관객분들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분의 감독님들이랑.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화제 다닐 땐 혼자, 그러니까 한국 영화 사실은 혼자 감독들이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뭐 한 명 정도씩. 근데 이렇게 네 명의 감독이 또 이렇게 배우랑 같이 또 뉴욕에서 더 킬러스가 보여지고 선보인다는 것이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그 어떤 평론가 분인가 기자분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단군 이래로 이렇게 한국 문화가 대중적으로 융성한 적은 없었다. 전 세계에서. 예, 그러니까 완전히 어느 순간에 확실히 중심에 딱 서 있는 느낌이 저희가 확실히 느꼈거든요. 세계 중심인 뉴욕에 와서 느끼게 되고 오늘 또 이제 그 영화제를 접하게 되면서 많이 느끼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영화인으로서 뭐 제가 주도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느 한 귀퉁이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많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들이 또 잘 가서 나중에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이후에 또 영화를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은 기회가 있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창작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되게 열심히 좀 해야 될 저희 몫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킬러스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좀 지속 가능한 영화를 해보자, 약간 말은 그렇겠지만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소박하게 좀 시작을 한 프로젝트였는데 뉴욕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자체가 그런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여기 와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한국 가서도 우리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개봉은 언젠가요? 10월 달쯤에 이미 지금 매진이에요. 그 자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서서 보실 수도 있어요. 관객들이 보면 저희 서서 보는 것도 저는 즐거울 것 같아요. K 라디오 인터뷰 화이팅!